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요. 고려시대 중에서 고려전기, 지난 시간에 했죠. 그 고려전기의 말 무렵 정치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고려전기의 정치에서 고려에서 전기를 풍미하는 그 집권 세력 누구라 그랬죠? 문벌 귀족이라 그랬죠? 문벌 귀족은 가문 그리고 특권 이 두 개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벌이라는 단어에서 가문 중시했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가문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귀족이니까 귀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귀한 존재. 귀한 존재인데 그냥 귀한 존재라는 배지만 달아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라에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귀한 존재가 될 그 대상자들이 예전에 신라 말에 있었던 호족 그리고 육두품이었고요. 그들이 음서와 공음전 그리고 과거 시험,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서 그 귀한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귀한 존재로서 잘 나라를 운영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결국에는 뭔가 고인물이 썩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전기는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집권 세력이 문벌 귀족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은 지난번에 봤지만 여기 인종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 집권 세력이었던 문벌 귀족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느냐? 호족과 육두품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가문 그리고 특권을 가졌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을 서로 유지를 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가문이 5개다. 그러면 누군가가 편입되고자 할 때, 들어오고 싶을 때 이들을 막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혼인 이렇게 하고 여기 사실은 혼인의 대상에 가장 핫한 사람은 왕이죠. 그죠? 왕족들. 그렇게 해서 혼인을 거듭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그 위세를 떨쳤었던 그런 그 가문이 이가였거든요. 이가. 그래서 이 이씨 가문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자겸이 자기 딸을 여기다가도 시집 보내고 여기다가도 시집 보내고 그러면 안 돼. 족보가 매우 꼬이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돈이 아니고 그 장인 어른이면서 외할아버지인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요. 왕이.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촌수로 봤을 때 왕보다 높은 거죠. 굉장히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은 스스로 거의 고려 사람들도 자칭 타칭 거의 왕보다 높은 사람.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자겸이 날아가던 새한테 야 너 떨어져 그러면 뚝 떨어지는 그런 미세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가 사실은 고려시대에 약간 전성기를 달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그 왕의 자리를 넘보는 신하가 생겨버리면은 사실은 좀 위험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에 모순이 폭발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난을 일으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가 더 왕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 마음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퍼뜨리고 다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18자가 왕이 된다. 18자 위왕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저작거리에 나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음을 잘해야 될 텐데 어쨌든 18자가 왕이 된대. 18자가 왕이 된대. 이게 뭐냐면은 그 한자는 파자가 가능해요. 파자가 뭐냐면 글자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가 혹시 본인의 성이 이인 분, 본인 성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자, 이렇게 나무목에 아들 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딱 깨면은 보세요. 열십자도 있고 여덟 팔자도 있고 아들 자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8자가 왕이 된대. 자, 이렇게 분위기를 일단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여론을 형성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세고,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도 장인어른이면서 외할아버지니까 너무나도 약간 불안한 상황. 자, 그러다 보니 왕이 여기다가 첩자 보내고 여기도 여기다 첩자 보내고, 그래서 첩자를 보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왕을 치러 가려고 하는 직전에 왕이 알고, 그래서 이자겸을 다시 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자겸의 난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자, 그렇게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왕이 어쨌든 이자겸을 그 세력을 없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왕을 위협했던 큰 세력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여기서 잘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게 그 다음 사건을 다시 또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들이 잘 또 균형을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자겸을 이렇게 몰아낸 공을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네가 더 많이 가졌다. 이러면서 나머지 문벌귀족들이 또 왕에게 한마디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뭐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예전에는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좀 길잖아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약간 묘청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새로 세우고자 뭔가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뭐 군대에 맞서 싸우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난이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는지. 일단은 이 묘청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하고 묘청이 대립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이자겸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는 이 둘이 싸우게 되는 건데 이 묘청 때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왕의 편과 묘청의 편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개경파, 이게 이제 문벌귀족의 파들이 있을 거예요. 김보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와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제 문벌귀족까지 끼리 새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묘청은 스님이었는데 왕이 너무 예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개성이 지금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자겸 얘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진압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경에 운은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대 왕들께서도 서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북진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왕을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좋은 말로는 이렇게 북돋고 뭐 좀 다른 말로는 이제 꼬시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서경파의 이 우두머리인 묘청이 왕과 친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그럴까? 이러면서 이사까지 가려고 서경에다가 궁궐도 다 짓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서경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묘청이 얼마나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와는 좀 다르게 서경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좋죠. 수도가 우리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한다? 완전 최고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딱 느껴질 거예요. 자, 넘버 1이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넘버 2하고 3 누가 2고 누가 3냐.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보자면은 서울파하고 부산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파와 부산파. 그럼 누가 더 세겠어요? 아무래도 서울파가 더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경파가 더 셌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가 집권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인자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김보식이
그 사실을 알고 왕한테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김부식도 묘청도 왕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자겸의 난을 그 칠 때 둘 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인데, 특히 김부식 이 개경파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묘청한테 얘기를 하죠. 야, 묘청아, 나 못 갈 것 같아. 너무 반대가 심해. 이래서 묘청이 화가 난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냥 거기 가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은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가려고 했었던 데인데 그게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하가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예뻐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반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에게 이제 토벌을 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근데 왜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 난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격을. 일단 개경파하고 서경파의 성격을 보시면요, 개경파는 이 김부식부터 시작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를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신라를 계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신라는 대동강 이남이었고 고려는 청천강 이남이니까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진 거예요, 나라가. 그죠? 통일했을 때보다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서경파는 그렇지 않죠. 고구려를 계승했다. 우리 나라 이름이 뭐냐? 응? 우리 태조대왕께서 우리가 더 북진하기 위해서 서경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우리는 고구려의 자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경파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교 사상, 개경파는 유교, 근데 원래 김부식 또 그렇고, 이 사람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육두품의 자손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육두품이 사실 신라 말에 중국에서 유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학을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유학에서 사실 최고의 나라는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이 중국 땅을 침범하자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개경파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신라 계승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경파에서는 풍수지리, 아무래도 불교하고 도교가 이렇게 약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조예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경은 너무나도 이런 혼란스러움이 많으니 이제 운이 다했다. 서경이 지금 보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풍수지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우리는 고구려도 계승했고 서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세요. 개경파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사대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4대, 이 얘기는 너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선생님이 뜻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큰 나라를 섬긴다. 여기서 큰 나라는 어디라고요? 중국. 그러면 큰 나라, 우리 형님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다. 여러 가지가 다 여기서 다 풀리죠. 그죠? 사대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게 이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신라를 그러니까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이름은 고려지만. 자, 근데 이제 서경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개경파하고 서경파 중에서 누가 잃을 게 더 많아요, 지금 상태에서. 서경파보다는 개경파가 잃을 게 훨씬 많잖아요. 특히 이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판사판이에요. 잃을 거 없어요. 그냥 막 가자, 이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주적인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적인 성격의 묘청이 일으킨 어떤 반란, 이것을 그냥
난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자겸처럼 왕권을 욕심을 내고 그래서 난을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서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왕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천도 운동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후대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자겸의 난이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모순이 생기게 된 시점이 요 고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려의 전성기는 여기서 거의 끝났다. 요쯤에서. 그리고 이제 점점 약간 혼란스럽고 내려가는 시기가 이제 와요.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어떤 시점, 시발점이 된 것이 뭐다?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요때부터 일어났었던 어떤 문벌귀족의 부패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더 만들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